일터넷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베스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작 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차세대 보병 장비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제 좀 쉽게 좀 이해하자면 현실판 뭐 아이언맨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수준은 아니고요. 날아다니니까 그럴 수 없죠.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각종 뭐 이지스함이니 뭐 스텔스기니 뭐 최신형 전차 얘기하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건 뭐겠어요? 보병. 사람이죠. 전투병이죠. 사람. 전투병. 네, 사람이죠. 사실 우리 군이 보면 우리 국력 수준에 비해서 뭐 전차, 전투기, 뭐 함정들은 발전했지만 이런 병사들의 전투 체계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투복이니 장구류, 장비 이런 것들을 그 선진국 수준으로 아주 첨단으로 좀 업그레이드하자. 이것이 이제 지금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 프로젝트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투력과 생존성을 높여줘 이런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따져보니까 뭐 피복만 해도 한 10여 종, 뭐 전투장구류가 한 10여 종, 그리고 전투장비 13종 뭐 등등 해서 한 33종으로 구성된 이러한 이제 장비, 장구류를 갖추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보병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군의 자원을 하나의 무기체계, 웨폰 시스템을 본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외국 영화 보거나 아니 이렇게 뉴스 봐도 이런 거 달고 막 총에다 이거 막 꽂고 이거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훈련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뭔가 우리는 언제든 달라지나 했는데 이제 뭔가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병 같은 경우에는 6.25 때나 큰 차이가 없다. 6.25 때. 네. 그런 지적을 받아왔고 그게 또 사실이라고 하고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그 X반도라고 있잖아요. 저도 X반도를 했죠. 예, 그거를 이제 다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개선된 것도 지금 걸프전 시기 미군 장비 수준이니까 걸프전이 그러니까 1990년대 초인데 이미 지금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니까는 좀 교체를 이제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전쟁을 보시면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뭐 전면 핵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결국은 보병이거든요. 결국은 뭐 폭격을 하든 뭐라든 결국은 보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병의 좀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 30여 년간 좀 방치된 감이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뭐 아파야 청춘이다 그런 말처럼 뭐 불편해야 군대가 이거 자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장교 출신이 많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그 뭐 침상이 이렇게 이렇게 마루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침대형으로 바뀌고 이렇게 뭐 식사도 바뀌고 그런 거에는 되게 민감한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최고의 복지는 저는 우리 전시에 작전 시에 우리 그 군인들이 다치지 않고 또는 그 부상이 적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이 보병 장비가 워리어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주 단적으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여성, 그것도 좀 나이가 있으시 한 58세 되는 여성이 워리어 플랫폼을 처음 착용하고 총을 쏴봤는데 잘 맞췄대요. 58세 군 경험이 없는 여성분이요? 여성분이. 예, 처음 잘 맞췄다는 게 표적을 맞췄다는 그냥 표적을 맞춘 건가요? 엄한 데를 맞춘 게 아니고 표적을 잘 맞췄다. 아무 데나 맞췄다는 게 아니라 유효하게 보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잘 믿기지 않으실 텐데 그 등하불명이라고 먼 데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까이에도 이
처음 워리어 플랫폼 착용 총을 쏴봤는데 네.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한 분이 계세요. 우선 그 영상이 있다니까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떡하세요? 네, 그 저희 그 본 게임에 우리 메인 작가이신 이영경 작가님이 네. 아,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완전. 나오는 자막이 나오는 네.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훈련받지 않은 게 그냥 티가 납니다. 저런 사람에게 총을 들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이제 싫다는 것 같은데. 선명하고요. 머릿속이 맑아질 정도로 총 쏘는 자세도 편안하고. 완전 제 머릿속이 맑아지게 뭐가 머릿속이 맑아져. 타고난 전사인 거야, 타고난 전사. 근데 저도 뭐 사전에 봤는데 요거 이제 장비를 장착을 하고 기어를 장착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막 이거 50m 사격장이거든요. 기가 막. 너무 셌어. 이거.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대위분이셨던 거예요. 저격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기 탄자분이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탄자분이 모여 있는 게. 예. 저 지금 10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요? 저 근데 격발이 약간 잘못돼서 아래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근데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분이 진짜 요즘 그 우리 군대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기본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오, 야간 네. 레이저. 저는 진짜 이 야간 사격 못 해봤는데 야 우와, 정말 칠흑 같은. 대박. 몇 발이나 맞추신 거예요? 봤어? 나 10점 2개 9점. 야간 아니 이게 밤에 강하다니까요. 우와. 플랫폼 죽이죠. 아무도 안 이게 낮에도 안 맞히는 게 못 맞히는 게 아니 아니에요. 아까 낮에보다도 성적이 이거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냥 천재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진짜 직업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니까 저거는. 코리안 스나이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청자들께서 메인 작가라고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작가가 몇 분 제일 되잖아요. 나이 많은 언니. 그분은 대장 작가. 네. 이 58세 여성 58세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아니에요. 58세 아니에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군 앞서 말씀드린 분은 군 경험이 없는 58세 여성이고 저분은 군 경험이 없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연세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58세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전에 이게 저기 한 번 몇 번 쏴보고 그걸 이제 편집된 다음에 전혀 아니고요. 저게 첫 사격이에요? 보기에는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쏜 걸로 돼 있는데 진짜 저거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제가 완전 초집중해가지고 한참 걸려갖고 쐈어요. 근데 제 총은 처음 잡아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인형 뽑기 같은 거는 해봤죠. 흔들리진 않는다. 훈련을- 손에 흔들리진 않아. 정교한 컨트롤이 된다. 그 얘기 아니고 중요하죠. 평상시에 이제 인형은 숙달된 처음 거를 봤습니다. 야간 사격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 깜깜한데 그 표적 지시기가 굉장히 더 선명하게 보이기는 해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초록색 불이 정확하게 그 목표물에 이렇게 딱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은 우리 현역 장병들 중에서도 저는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리어 플랫폼만 있으면. 근데 그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하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던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 목표물하고 이게 이렇게 딱 되게 가깝게 왔고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군경험이 없는 58세 여성 이분 얘기 진짜 믿을만할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믿을만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실례 연세가. 아니 진짜 저희가 국방팀인데 저희가 무슨 뭐 조작을 하겠습니까? 뭐 주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야간 사격이 특히 좀 뭐 잘 보였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또 어두운 상황에서 주는 긴장감도 있고 실탄을 쏜다는 게 깜깜한 데서 좀 부담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우리 군의 이제 K2 소총에도 이 가늠쇠 부분에 야광 물질이 부분에 점 하나 찍혀 있어요. 트리튬이네요. 트리튬. 트리튬이라는 게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이게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다는 말은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광도 이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워리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야간 사격이 주간 사격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이 정도의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이 구상하는 3단계 발전 단계 중에 1단계에 불과하다. 3단계 중 1단계예요? 네네. 바로 이렇게 진짜 군
훈련 경험이 없는 분이 저렇게 그 명사수급의 플레이가 되는, 야 대단하네요. 저 그러면 앞서 화면으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봤는데, 그럼 이제 그 장비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총기에 부착된 장비를 이제 볼 텐데요. 네. 여기 총기 위에 보면 뭐 조종기 같은 게 2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나는 도트 사이트라고 그래서 그 배율이 없는 무배율 조준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배율이 있는 한 3배, 4배 이상 되는 배율이 있는 조준경을 2개를 이렇게 보통 연결해서 씁니다. 이게 딱 붙여 있는 건 아니고, 우선은 도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아까 우리 빨간 점, 레드닷 표적을 찝어주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그 표신하게 이제 정확하게 표적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3배율, 4배율 같은 경우는 실제 크기보다 뭐 3, 4배 정도 이제 크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원거리 표적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우리 K1 기관단총이죠. K1 기관단총의 그 도트 사이트하고 조준경 외에 총열 앞부분에 보면 뭐 하나 달려 있죠. 이게 표적 지식인데 이것도 레이저 광선으로 그 밤낮으로 이렇게 표적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탄창도 우리 탄창이요? 예, 우리 전 MC도 군에 계실 때 쓰던 거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좀 길어 보이는 거 하고 외형도 좀 다르죠. 폴리머 탄창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존의 탄창은 테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가볍고 다루기 쉽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용수철의 복원력이 강화가 돼서 이제 이 장전을 빠르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안 해도 이거 탁탁탁탁 미국 사람 다 미군도 하더라고요. 치는 거. 그래야 이게 잘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탁탁 치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권총은 홀스터라고 있잖아요. 이 홀스터를 갖춰가지고 또 빠른 무장 교체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서부국 많이 보셨으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따보가지고. 군인들께 딱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나요? 신사적이긴 하네. 신사적으로 등대가 써질 않으니까. 그 효과는 여러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개가 아니고 총 33개의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보통 과거에 그 우리 구식장비를 갖췄을 때 비해서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아까 이 작가 말씀하셨지만 우선 이 명중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도트 사이트와 조준경 이 보급으로 인해서 낮의 경우는 과거에 이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 유효 사거리라고 그럴 때 그 거리가 한 250m인데 이제는 한 600m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특히 야간 전투력이 높아집니다. 밤에 특히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m밖에 안 됐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그쪽 훈련도가 20m 앞 표정 녹화거든요. 과거에 바로 이 앞에서 녹은 안 맞아요. 그래도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앞에 있는 것도 안 맞아요. 달빛 있어도 안 맞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쨌든. 진짜 어렵다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이 작가님이. 그런데 100m까지 늘어나겠습니다. 이제. 100m요?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 특징. 우리 작가님이 경험이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착용하고 잠깐 뭐 교육 얼마 받지도 않고 쐈는데 저런 효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숙련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복무 기간이 그렇지 않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핸디캡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줄 수 있다. 그것도 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이 대두될 때가 됐네요, 진짜 시장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이게 창이라면 또 방패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방탄복이라든가. 방탄복. 요거는 전술 조끼하고 지금 일체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방탄복이. 근데 여기 방탄 플레이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넣게 되면은 AK-47 소총탄, 철갑탄 이런 걸 막아요. 그러니까 뭐 권총탄 정도 수준이 아니고 AK-47이면은 7.62mm잖아요. 상당히 강한 건데, 여기에 이제 또 목하고 어깨 부분이 탈부착이 가능해서 활동성도 강화돼 있고, 그 다음에 해체도 신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이제 좀 뭔가 그 모듈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말씀한 X반도 차고 탄대 차고 그 위에다가 방탄조끼 입었거든요. 요거 이제 한 군데 다 붙여놨다고. 한 군데 다 있네요.
근데 물론 이제 기존 방탄복보다 한 1kg 정도 무거워졌다긴 하는데 옆에 이제 옆구리를 감싸는 사이드 패널 등이 추가가 돼서 그렇거든요. 기존의 방탄복은 무게가 허리 쪽으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형 방탄복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져서 무게 중심이 올라가요, 위로.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등산 같은 거나 혹시 배낭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가방이 무거우면은 한 번씩 이렇게 축혀 올리게 됩니다. 아, 맞죠. 그 가방 이거 배낭 길게 하고 나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땡겨서 이거 타이트하게 당겨서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 중심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중요해. 아, 맞아요. 그래서 배낭여행 짐 쌀 때 제가 배낭여행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배낭여행 짐 쌀 때도요 무거운 걸 위로 놓습니다. 밑으로 놓지 않아요. 예, 가장 무거운 걸수록 위에다 놓는 게 맞아요. 이상할 것 같지만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람의 근육은 적색근하고 백색근 두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색근은 지속적으로 힘을 내는 근육이고 백색근은 순간적으로 팍 힘을 내는 근육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허리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백색근이에요. 그래서 뭘 할 때 쓰죠. 또 허리를. 예,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데 좋은 근육이라 기존의 방탄복이 허리에 무게가 걸렸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1kg가 더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더 편한 그런 쪽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거벨트도 이제 기존과 달리 무게 하중 140kg 이상을 견딜 수 있게 제작이 됐고 전투용 장갑도 활동성도 강화되고 통풍도 원활한 소재로 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럼 이제 방탄복 총. 네. 이 헬멧 또 네. 이제 중요한 게 방탄 헬멧이죠. 네. 사실 과거에 이제 방탄 헬멧이 뭐 뚫린다 해서 뭐 방산 비리다 해가지고 그거는 방탄 비리 맞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기준에. 네, 방탄 헬멧이 무조건 소총탄을 맞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독일군, 최근 중국군까지 기까지 완전히 덮는 우리 한국군도 그런 헬멧을 보통 쓰죠. 근데 요즘은 특수부대에서 이제 새로운 유행이 있는데 뭐냐면 이 귀 부분이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가지고 귀 이쪽으로 방탄 범위를 최소한 이건 이제 하이컷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탄 헬멧이 또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동안의 헬멧은 사실은 머리 크기하고 상관없이 턱끈을 조여서 이제 착용하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예, 군기의 기본입니다. 예. 너 턱끈 안 차. 그러다 보니까 이 뛸 때나 뭐 이렇게 사격을 할 경우 헬멧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시야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형 헬멧 이 하이컷 방식은 다이얼을 돌려서 지지대를 늘리고 줄이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딱 맞춤형, 안정적인 맞춤형이 될 수 있다는 게 약간 자전거 헬멧 같은 느낌이겠어요? 귀 나오고 하면? 그런 느낌 줍니다. 그리고 또 각종 그 벨크로하고 레일을 장착해서 뭐 이 헬멧의 자체가 각종 장비가 붙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라이트, 카메라, 전등 달고 뭐 액션캠 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아덴만 점령 작전 때도 그 빛나된 사살 작전 할 때도 이 특수부대원들이 움직일 때 그대로 배관에서 보고 막 배관에서 보고 우리 합참에서 보고 그게 이제 뭐 카이샷이니 뭐 카메라를 달아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야간 투시경 달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고 떼기 쉽게 만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뭐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피하 식별 장비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우리 때는 헬멧 뒤에다가 이거 전 소대장에 이거 붙이고 다녔을 거 같아요. 테이프로. 뒤에다 붙이고 다녔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헬멧 밑에 검은 안경 보이시죠? 이게 전투용 안경인데 파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해요. 의외로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보면. 우리 무슨 뭐 만들 때는 이거 다 쓰는데 막상 전투할 때는 눈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권위의 상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귀 부분에도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청력고 헤드셋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총소리는 줄여주는 작게 들리게 하고 사람 목소리는 크게 들리게 하는 또 그런 기능이 있다나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상당히 괜찮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이컷 헬멧 위쪽으로 이렇게 귀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하이컷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의상도 살펴봐야 될 텐데 또 의상하면 또 아주 날씨가 추워서 그때 깔깔이 그 방상 내피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전투복도 개선이 되겠죠? 그럼요. 뭐 전투복, 전투화, 무슨 뭐 방상 내 외피, 내의류, 기능성 방한복, 장갑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전투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첨단 소재다 이제 이게 레이어링이라고 그러죠. 겹쳐 입기. 이런 걸 통해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혹서입기부터 혹한기까지 사계절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춥다고 그냥 하나 입고 두꺼운 거 입는 게 아니고 레이어를 빼고 넣고에 따라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제 제품은 요즘 뭐 항균에 땀흡수에 뭐 건조 빠르고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속건. 예, 난연, 방충, 뭐 은나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예. 역시 연세. 아, 좀 연식이 있어야 있는 사람 많아? 아니 은나로는 된 필요 없습니다. 저희 저 과학 쪽에서 이제 그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일단 뭐 심지어 방충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는 이런 이제 내복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미드 레이어, 중간 레이어는 이 플리스 소재라고 해서 보온 방풍이 가능한 옷으로 이제 꾸며지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 우리 알고 있는 소위 이제 그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 원단에다가 양털 같은 부드러운 털이 일어나도록 만든 보온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기모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요즘 보통 입는 이제 기모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아웃레이어, 이제 바깥쪽 옷은 방수 방풍 기능을 갖춘 이제 파카 같은 옷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마디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고가의 소위 뭐 노스 어쩌고 무슨 뭐 야큼 어쩌고인가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꺼먼 야큼. 아웃도어 이제 비싼 거. 그런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이제 군복을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보급은 앞으로 향후 15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거 보급하는 거나 또 그리고 전반부터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1단계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한 거고 총 3단계로 해서 2030년까지 이제 추진이 되는데 1단계는 202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단계 과정에서 또 뭐 보완, 실제 쓰다 보면 보완할 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 가는데 2026년까지 2단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 30년까지 여기에 이제 각종 또 첨단 그 우리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휘 통제 체계를 묶어서 하나의 이제 병사 개인이 아닌 어떤 무기 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6년 이후에 3단계가 되면 약간 이제 그 영화가 현실화되는 면이 있어요.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수준은 안 되지만 거기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차기 소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기 소총은 이 헬멧이 그 약간 로보캅, 아이언맨의 헬멧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멧 앞에 그 가글에 온갖 정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찍찍 보면 뭐 나쁜 놈 그러겠다. 이게 뭐 저기가 있다. 뭐 죄송합니다. 표적과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우리가 영상 전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타나면 전투원이 이제 그 방향으로 일단 총구를 돌려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소총이 표적에 겨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야 거리가 얼마고 풍속이 얼마니까 뭐 어떻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적하고 이 총이 일치될 때 이제 총탄이 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총 발사된 탄환은 미사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저 헬기라든가 공격 헬기라든가 아니면 뭐 전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헬멧 돌리는 대로 이렇게 포탄이 돌아가고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복용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육군에 도입한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30mm 기관포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딱 바라보는 쪽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는 것이고 완전 게임이에요 이거 완전 게임. 그리고 미군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도 총탄 포탄이 아니고 유도 총탄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휘어 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휘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7.62mm 그 정도까지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40mm 정도까지 직경이 작은 거에 유도 장치를 붙여서 미사일처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나왔고 그 이하급까지 이제 속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유도 총탄이 사용되는 시기도
머지 않았다. 꼭 영화 속 나이기는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격수의 실력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그 시기가 되면 저격수의 어떤 뭐 활용도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전문용어로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트워크 중심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뭐 인공위성 정보도 받고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 정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전투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3단계 워리어 플랫폼이 실행이 되면 보병은 뭐 게임상에서 치트 코드라고 있습니까? 저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치트 코드를 썼다고 뭐 표현할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뭐 그 FPS 게임들 1인칭 게임들 할 때 뭐였더라? 아무튼 그 치트 코드를 어디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생명 무한대, 총알 무한대. 뭐 이 상태로 그럼 이제 요즘 같은 거 계정 블락돼요. 근데 그 진짜 싱글 게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없었고요. 그렇군요. 그런 거 상관없죠. 근데 그 정말 전장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대학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게임보다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어차피 게임 속이니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먼저 사실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힘을 먼저 갖게 된다는 이런 게 되니까 사실 치트 코드 있는 사람하고 일반 게임하고 상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자동으로 타겟팅이 되고 타겟이 딱 맞으면 사격주 된다. 이거 딱 게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오토 타겟팅, 오토 파이어링 딱 이게 단결. 그럼 재미가 없어요. 다 죽이니까. 그렇죠. 초보자들이 보통 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세상에 실전에서 그게 되는데. 그래요. 근데 되게 실전에서 그게 되면 아무리 3단계지만 비용은 좀 이게 상당을 하겠죠. 딱 뭐 듣기에도 벌써 싸게 안 들리잖아요. 일단 뭐 1단계 워리어 플랫폼은 그래도 좀 저렴해서 한 600만 원 1인당. 물론 이제 숫자를 곱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만은. 근데 최종 모델인 일체형을 갖추려면 전투원마다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 것이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요. 이게 값어치를 하는 게 뭐냐면 3단계 일체형 워리어 플랫폼까지 갖추게 되면 지금 이제 분대가 10명이잖아요. 그 수를 7, 8명, 심지어는 4, 5명까지도 줄일 수 있다. 그럼 절반 30%에서 50%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지만 위험성도 줄일 수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병력은 줄이고 생존력하고 전투력은 높인다는 개념이 돼서 결국은 이제 투자한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이런 군 관련된 선진국들은 벌써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지난 6월 25일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아크부대 14진 장병들이 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났다. 이게 벌써 이 정도 진척이 됐군요. 이 아크부대 14진이 워리어 플랫폼이 이제 육군 최초로 실천 적용된 부대인 거죠. 근데 뭐 저도 이제 아부다비도 가봤고 두바이도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더워요. 45도씩 되고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여름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이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서 좀 전투력 활동성은 물론이고 편의성도 확 달라졌다고 해요. 신소재다 보니까 이제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땀 흡수하고 배출한 능력도 좋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예전에 군복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 사막 날씨 극복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반응이 좋은 게 이제 헬멧. 아까 얘기했던 그 헬멧인데 이제 헬기나 항공기를 사용한 특수작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헬기를 다들 타보셨겠지만 헬기 타면은 정말 시끄럽거든요. 잘 못 타봤습니다. 시끄럽고 같아요. 다 쓰잖아요. 그거 아니면 전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귀를 열고 있는 대신에 이 청력 보호 헤드셋을 착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총소리도 줄어들지만 이런 소리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말은 들리고 이 엔진 소리 두루루 소리는 줄어들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제 특수 내부 이 라디오를 무전기를 안 써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저도 헬기 탈 때마다 그게 너무 뭘 말하고 싶어도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써도 시끄러워요. 굉장히 엄청나게 시끄럽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청력보호 헤드셋이라는 게 기본 원리가 아마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일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 있죠. 그렇죠.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몇 종류를 갖고 있는데 테스트하려고. 노이즈 캔슬 헤드폰의 원리가 이제 얘가 바깥의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듣고는 안에 컴퓨터가 작동을 해서
이거랑 똑같은 반대의 팔을 만들어가지고 음파를 만들어내요, 소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아,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네, 막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만들어 상쇄시켜요. 총소리나 이런 건 대부분 저음 쪽으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저음 쪽에 상쇄되는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는 없어지죠, 거의. 우리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야간 투시경 마운트라든가 뭐 액세서리 착용 레일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도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데요. 뭐 흘러내리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아크 부대에 보급된 워리어 플랫폼이 우리 왜 유명한 무슨 뭐 네이비 실이나 무슨 영국 육군의 그 사스 공수특전단, SAS. 예. 이런 데서 사용 중인 장비하고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품으로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18개 장비 중에 13개가 국산 제품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크 부대가 이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해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에 그 UAE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 UAE가 돈이 많다 보니까 세계에서 좋다는 장비들은 다 갖다 쓴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거기서 또 우리 기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또 우리 파병 장병들의 이제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UAE 파병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상당히 잘한 그 파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왕 UAE에 가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좀 뭐 이렇게 수입할 생각 같은 걸 하나 봐요. 그쵸, 딱 봐서 좋아 보이면.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뭐 또 이렇게 그쪽은 또 이렇게 각계 장비는 다 수입해서 좋은데 좀 조화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화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게임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좋다고 각각 딴 거 사면 안 되고 풀셋을 딱 맞춰야 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결국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그런 자원이다.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전장의 생존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탄복. 그런데 세계 최초로 방탄복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네. 와, 아니 이게 사실이군요. 어떤 내용인지 본방 내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 중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방탄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시간을 거슬러 150여 년 전 조선시대에도 외세의 침략에 맞춰 당당히 우리의 호국 의지를 드러낸 세계 최초의 방탄복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66년) 고종 3년 병인 양류가 일어나는데요. 조선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했던 사건이죠. 당시 조선은 칼이나 활을 주로 이용했지만 프랑스군은 이미 총기를 이용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무기에서 열세였던 조선은 연전연패를 하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가까스로 프랑스군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근대식 병기의 무서움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식 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서양총에 위축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총탄에도 뚫리지 않는 갑옷을 개발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무기 개발에 앞장섰던 흥선대원군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의 방탄복이 발명됩니다. 바로 서양보다 100년 앞서 실제 전쟁에 투입된 면제 갑옷입니다. 조선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탄조끼인 면제 갑옷. 이름 그대로 면 헝겊 13겹을 겹쳐 단단히 꿰맨 것인데요. 개발을 담당한 무기 제조자 김기두와 강유는 다양한 소재를 실험해 본 뒤 구하기 쉽고 제작 비용이 저렴한 재료인 면으로 방탄복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제 갑옷이 대단한 점은 그 원리가 현대의 최신 방탄조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방탄조끼 역시 단단한 금속이 아니라 고분자 아미드기가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아라미드 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날아오는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여러 장의 천이 흡수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당시 조선군의 면제 갑옷도 면 헝겊을 여러 장 겹쳐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한 비슷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면제 갑옷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더위와 물, 불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 갑옷이 미국군에게 남긴 충격은 적지 않았는데요. 면제 갑옷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본격적으로 성능을 입증합니다. 면제 갑옷을 착용한 당시 조선군은 실제로 미국 군대가 퍼부은 총탄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병사들은 몸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사기가 올라갔죠. 그리고 총탄 세례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진한 조선군은 미군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국은 조선인들의 강력한 호국 의지에 밀려 결국 문호도 개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면제 갑옷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방탄복인 조선의 면제 갑옷을 흥미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 면제 갑옷의 우수성은 뉴욕타임즈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천 여러 겹에 불과한 면제 갑옷. 하지만 이는 목숨을 바쳐 외세의 침략에 맞선 수많은 병사들이 자랑스러워한 조선의 강력한 신무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엄청 놀라셨네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의 방탄복이 1866년 병인양요 직후에 흥성대원군 지시로 만든 면제 배갑이었다니. 네. 야, 저도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네. 예. 저도 제가 말했지만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제 흥선대원군에 뭐 쇠국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약간 네. 답답한 느낌이 좀 네. 들었는데 이런 첨단의 이런 또 생각을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워리어 플랫폼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선진국 어떤 뭐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게 미국인데 우리 또 그 가까운 중국도 요즘 아주 괄목 상대할 만큼 발전하고 있어요. 예. 중국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경우는 이 서부 정부에 이제 텐랑, 우리 텐난, 철랑 돌격대라고 있는데 이 개인 전투 시스템이 QTS-1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중국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좀 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용 화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탐색, 교신 뭐 이런 걸 포함한 정말 디지털화된 아주 최첨단 이런 개인 전투 체계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격용 소총 그리고 20mm 유탄 발사기가 포함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고 그에 뭐 연령상 광전자를 이용한 뭐 주축 시스템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게가 한 7kg 정도 돼서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미국은 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앞서가서 90년대부터 랜드 워리어라는 걸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다뤘던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이죠. 그래서 뭐 헐크라고 불리는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거는 90kg 군장을 메고 시속 16km로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총리 직속으로 2014년에 그 로봇 혁명 실천부서라는 걸 설치해서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 원쌤 잘 아시지만 일본이 보면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자기들 장점을 살려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있고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업체에서 이런 그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서 군용뿐 아니고 산업용으로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자, 워리어 플랫폼. 사실 저게 뭐 근미래, 먼 미래도 아니고 이제 눈앞에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럼 향후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육군에서 최근에 이제 워리어 플랫폼 외에 아미 타이거, 백두산 호랑이 4.0 책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이거는 뭐냐면 2030년까지 적용을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보병하면 원쌤 뭐죠? 알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보병. 예, 그다음에 걷는 보병. 예? 직역도로 걷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사단은 뭐 짝다리 해가지고 막 계속 걷기만 하시는 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깨게. 그래서 뭐 우리 차륜 장갑차 도입하고 뭐 K200 장갑차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소형 전술 차량 계속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대급까지 배출해서 모두 이론상으로는 하여튼 계획상으로는 거의 모든 전투원을 다 몇 보 이상 걷는 게 아니고 차에 태워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사실 보병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서 보병 자체가 걷는 병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제 뭐 차병으로 바꾸든 뭐 이제 뭐를 지상병. 내리긴 하니까 그렇군요. 예, 보병이란 말도 그리고 이 새롭게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투에는 이제 맞습니다. 33종 근데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이 되고 또 드럼봇이라고 하죠. 드럼 플러스 로봇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부대 구조가 개편이 되죠. 우리 전 선생님 아실 거예요. 기본이 이제 1개 사단에 3개 보병 연대하고 1개 포병 여단이 보통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연대 대신에 여단으로 바꾸면서 모듈을 한다는 거예요.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5개 정도까지 사단에 소속되는 여단이 바뀌는데 임무에 따라서 이게 그 레고 놀이 하듯이 레고 조합하듯이 짜집게 할 수 있게끔 바뀐다는 거죠. 융통성 있게. 이게 편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변화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아미 타이거 4.0 체계를 2030년까지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죠. 저도 이제 웹사이트나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거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 이거는 얼마나 해먹으려고 이런 걸 하나. 또 자꾸 이제 방산비리하고 연관해서. 무서워서 장못 담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그런데 방산비리가 실제로 보면 재판에서 무죄율이 50%가 나왔어요. 일반 형사 재판 무죄율의 최대 한 7배 정도 높게 무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과장된 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비리는 밟은 세고나야 되고 아주 그대로 잡고 처벌을 해야 되지만 또 모든 것을 우리 군의 순수한 전력 증명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육군에서 또 이제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여튼 늦었지만 하여튼 저는 긍정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또 성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국민 모두가 그래 추진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예. 이거 뭐 아예 엉뚱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런 군장들이 사실 군 장비 중에서 가장 빨리 진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지는 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장착되는 쯤 해서는 연구개발 다음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돼요, 벌써. 그래야지 이제 세대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는.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좀 20-30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옛날 게 되고 저쪽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어떤 적이라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진짜든 가짜든 간에 저쪽은 더 좋은 장비를 갖게 되는 게 계속 쫓아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게 중요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것 이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워리어 플랫폼은 뭐 우리 저 작가님은 물론 이제 특등 사수가 되셨지만 타고난 분이어서 그거는 이제 아무나 또 이걸 끼면 바로 요새 로봇캅 같이 되거나 람보 같이 뭐 M60 2개 들고 막 쏘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좋아진 장비를 하려면 할수록 이제 또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체력도 약간 무겁잖아요 이게 조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교육 강화도 또 필수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개인이 뭐 열심히 힘내서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에 뭐 산지를 신속히 이동을 하고 또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려면은 기동성 확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또 전술 차량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보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워리어 플랫폼을 위해서 따라와야 할 기술이나 개념이나 시스템들이 많다는 얘기를 그것도 또 놓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전술 차량. 네네. 그 중에서 조금 더 친숙한 소형 전술 차량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거, 찝차,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본 게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한 보병 장비야말로 우리 장병에게 우리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군대의 시작은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형 전술 차량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